시니어가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좀 풍요로운 삶을 살까? 네. 길어졌잖아요. 걱정이 많죠. 삶이. 네. 그게 시니어 플래너가 조력자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니어 플래너들이 하는 활동이 이제 노후에 불안정한 나의 생활을 정리해주고 자산이나 여가 생활 뭐 이런 거를 다 플랜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니어 플래너들이 있고 그거를 또 시니어 플래너들이 양산하는 지도자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는 노후에 대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지금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니어 플래너나 시니어 플래너 지도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교육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 거기에 자격증도 있고 또 배우시는 분들도 꽤 되고 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양산할 수 있는 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찾으시는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니어 분들의 생활을 설계해주는 이런 플래너들이 생기고 있는데 또 이거를 그 각각의 자기 개개인에 따라서 플랜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정말 가진 게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산 속에서 뭐 은행에다 맡길 정도의 그런 자산관리사를 찾을 정도에는 아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또 병세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연금 같은 것도 계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니어 플래너 지도사도 있지만 노인 인지를 치매가 오기 전에 해결해주는 그런 인지 지도사들도 있어요. 치매센터 가면은 문진 같은 거 하잖아요. 질문하고 답하는 것도 하고 그런 거를 다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운동요법으로 지도하시는 법도 디지털 지도사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시니어분들 중에 잘 다루시는 분도 있지만 그 디지털 문화에 정말로 문외한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나랑은 정말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점점 살아가시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 쪽을 그 옆에서 붙어서 또 어디 수업하시려면은 또 못하세요. 배우지도 못하고 혼자 또 이렇게 마음이 부끄럽다 그럴까요? 그래서 질문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배우시게끔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엔 주민센터나 어떤 복지센터 같은 데서 이런 거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시니어 플래너도 파견을 할 수 있고 인지지도사들도 있고 디지털 교육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본인이 설계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은 면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플래너 혹은 시니어 플래닝 지도사 이런 네. 분들은 적어도 네. 지도를 받는 분보다는 조금 젊은 층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 50대 되나요? 예. 보면은 30대 후반부터 이런 쪽을 준비하셔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점점 경력이 쌓이다 보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나중에. 그거를 지원해서 나도 그러면 시니어들의 삶을 돕고 네. 이끌고 혹은 뒤에서 밀어 추동하고 그렇죠. 이런 역할을 내가 나중에 하고 싶다. 네. 또 그런 시니어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소요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30대, 40대, 50대 중에 이제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춘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될 수 있을까요? 대학 부설, 그 미래교육원, 미래융합교육원, 뭐 디지털 교육원 이런 데가 글로벌 교육원 이런 데가 그런 데 주로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지금 젊은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녁에 수업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급수가 있어요. 3급, 2급, 1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경력에 따라서 높아지는데 그런 쪽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금방 1급으로 해가지고 자기 분야를 좀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경력들이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해본 직업에 있든지 네. 간호사 하셨던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예, 많고요. 예. 컨설팅 같은 거 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노인분들은 또 더 나이가 있으신 노인분들은 사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실 경우가 많아서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플래너들이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플래닝을 해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면접 스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이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
자격 중에 네. 디지털 기기 분야를 잘 안다든가 네. 또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췄다든가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전공을 그렇죠. 했다든가 뭐 이런 유리하죠. 등의 캐리어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걸 선택해서 가기가 네. 용이하겠군요. 유리하죠. 제가 그때 들어오신 수강생들 중에 보면은 그 작가분도 있으셨어요. 네. 남성분인데 작가분도 있으시고 뭐 간호사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정말 50대 분들이 제일 많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집안에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사는 환경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은퇴 후 라이프나 우리 부모님의 지금 라이프가 얼마나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이런 쪽을 배우러 들어온 사람이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자기 미래를 누군가가 설계해 주는 거를 바라신다면은 본인이 오히려 직접 뛰어드셔서 이런 걸 배우고 나부터 내 미래를 좀 설계를 해보고 나부터 모범이 되고 나부터 선구자가 돼서 남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배움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게 사실은 투자 없이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 교육원들이 다 비용을 받고 하는 교육인데 이런 거를 또 그게 뭐 중요해.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하지. 이러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그 교육을 받는 동안은 그만큼의 성과를 얻으실 계획을 하고 와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줌이나 이런 학습이 그래도 용이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셔도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늦기 전에 하시면은 더 좋고요. 은퇴 후에 설계를 내가 계획하고 있다면 은퇴를 맞기 전부터 이런 거를 조금 배우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본인이 네. 스스로 자기의 시니어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네. 배우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자격을 갖추고 나면 지도자가 그분들이 될 수 있죠. 지도자로서 다른 분들한테 컨설팅을 네. 해줄 수 있다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수료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미 그 훈련을 받은 그렇죠. 지도자를 자격증을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분을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죠. 도움을 받는 거겠죠. 네. 그럼 그분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거나 가이드를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주민센터나 이런 데 소속된 분들도 많고요. 개별적으로 의뢰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시니어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일을 받으시는데 이런 거는 그 분야가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산 쪽, 주거 쪽, 그 여가 활동 쪽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본인이 직접 수강하실 때 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그 시니어 플래너 지도사 과정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시니어분들은 이미 기존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지도사 과정을 거쳐서 그 시니어 플래너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은 그거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강사들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이런 시니어들의 교육에 관한 자격증을 좀 많이 갖춰 이뿐이 아니라 플래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갖추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시니어 시장이 지금 아직 이렇게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게 1년이 벌써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이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또 했던 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했던 일이 내가 적성에 안 맞았으면 나는 이제는 어떤 적성을 찾아가실지 좀 이렇게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시고 내 미래를 조금 앞으로 다가올 더 나이 든 나의 미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본인 취미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적성을 일단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간의 일들과 연결을 해서 내 직업을 좀 은퇴 후의 직업을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인생 2막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서 남에게 도움도 주고 스스로 여유 있는 시니어 라이프를 설계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뭐든지 해봐야 돼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 해보기나 했어 하는 이런 얘기 하듯이 그리고 또 해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내가 뭐 이게 뭐 내 손에 잘 안 잡히고 좀 실패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길은 아니고 또 이건가 이렇게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주는 그 기반이 되니까 언제나 도전하셔서 나에게 맞는 길을 찾으셔서 인생 2막 제2의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영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교육 과정에 네. 최고령자는 얼마쯤이세요? 최고령자가 70대이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좀 더 공부하셔서 지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 친구분들끼리 오셔서 수강하고 근데 수강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더라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각오하셔야 되고 예. 혹시 무슨 미적분을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생활에 직접 연관된 거니까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를 하건 내가 일을 하건 이제는 그야말로 좀 가정생활에서 여자분들은 뭐 육아 스트레스나 이런 가정 살림의 스트레스 남자분들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즐기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내가 용돈벌이 정도 하고도 내 일은 즐긴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제일 즐거운 공부가 즐겁게 사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즐기다 보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우리 살아가시자고요. 네, 여러분들의 더 다가올 미래를 저는 응원하고 저는 그 활기찬 미래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꾸 공부하시고 생각하실 거리를 우리 부지런히 물어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얘기를 저희가 준비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